안녕하세요. 보석프로의 최광전입니다. 보석의 보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거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등산 좋아하는데 요즘에 외보느라 등산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저는 책을 좀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실내에서 책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60대 남성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를 앞둔 60대 남성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등산을 자주 즐겼는데요. 어느 날부터 허리 통증과 다리 감각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좋아하는 증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매주 가다 보니까 증상이 더 심해지고 걷다가 보면 자주 주저앉게 돼요. 일단 척추 협착증에 관한 그 사연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등산에 관한 얘기를 두 분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등산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환자분이 한 분 떠오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다른 환자분에 비해 가지고 유난히 좀 많이 답답해하시고 좀 우울해하시고 좀 조급해하시는 게 좀 보였거든요. 치료를 막 하다가 한 달 내지 그때쯤에 이제 이분이 척추 협착증이 원래 되게 빨리 안 났거든요. 정말 막 절망을 하시면서 내가 원래 산에를 정말 많이 다녔다. 근데 이제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치료하다가 이제 설악산 갈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이 산 좋아하시면 이 책 쓰시라고 주셨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 100대 명산인가 200대 명산인가 하는 책인데 정말 모든 페이지가 밑줄 메모 이게 빼곡했거든요. 이분이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분이 결국은 나았습니다. 나와서 지금 산에 잘 다니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절망할 필요 없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 나중에 또 산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 협착증 아무래도 중장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니까 수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수술까지 고려를 해야 되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한방치료로 원장님 환자분이 100대 명산을 또 오를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럼 한방치료는 혹시 이 협착증에 어떤 좀 도움을 줄까요? 협착증이 정말 안 낫는 분들은 결국 수술까지도 많이 생각하시고 하는 질환이긴 한데 수술을 했을 때 보통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5년 이내에 거의 재발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수술을 해가지고 잠깐 괜찮다가 재발해가지고 다시 아파진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수술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한방치료는 그 수술에 비해 가지고 아주 빠른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치료를 받으면서 협착증 치료는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워낙에 이제 잘 걷던 분이 어느 정도 거리를 가거나 어느 정도 시간을 걸으면 더 이상 못 걷고 자꾸만 주저앉아요. 아파가지고 그 시간을 많이 늘려주고 통증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거리를 많이 늘려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거나 적당한 운동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안 가는 정도까지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목표고요. 이분은 그 치료도 잘 돼가지고 지금 크게 산에 올라가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잘 나타나신 분이거든요. 저는 생각나는 환자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경선 원장님 혹시 그 등산이나 이런 거 협착증 환자분들이 할 때 주의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제 생각에 등산은 협착증 환자분께서 등산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산을 올라갈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고 나서 내려갈 때는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다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협착증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등산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등산을 하고 싶으신 협착증 환자분께서는 너무 높은 산이 아니라 나지막한 산을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둘레길 위주로 다니면서 가볍게 산행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김경선 선생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요즘 맨발 걷기 유행인데요. 맨발 걷기도 둘레길이나 평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게 어떻게 충격이라던가 뭔가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들한테 좀 어떨까요? 주변에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시길래 저도 한번 저희 병원 근처에 또 올림픽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걸을 때 맨발이면은 운동화보다 쿠션감이 적어서 허리와 다리에 더 충격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맨발로 걷는 길을 황토길이라든가 부드럽고 좀 고운 모래 위주로 좀 잘 깔아놓는 곳이 많아서 그런 곳을 잘 선택해서 다니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착증 디스크 좀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척추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증상은 보행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어느 정도 걷다가 보면은 다리가 아파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걷고 자꾸만 이게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거나 이제 앉아서 잠깐이라도 쉬어야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그런 증상이 생기면은 이게 협착증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게 낫고요. 방치하시면 이게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나중에 치료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확인하고 치료를 하는 게 고생도 좀 덜하고 비용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마디 하자면 협착증 환자들은 사실 잘 못 걷기 시작했을 때 병원에 오지 않고 오히려 잘 안 걸어지니까 조금 더 걸으려고만 하는 이상한 운동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안 좋아졌을 때 빨리 병원에 와서 내 증상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치료를 진행하셔야 더 크게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치료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석 프로의 처방전이었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